결혼을 앞둔 어느 봄날, 모든 진실이 뒤집혔다. 서울 북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조용한 새벽, 한 여인이 고요히 국화를 다듬고 있었다. 66세의 한 강정곡. 여사는 정갈한 단발머리와 깔끔한 손놀림만 봐도 그녀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자랑이자 삶의 중심은 단연 아들 정도현이었다. 올해로 35이 된 도현은 성실하고 반듯한 공무원이었다. 키가 훤칠하고 또렷한 이목구비에다 왼쪽 볼의 작고 깊은 보조개는 어릴 적부터 정곡이 가장 아끼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상대는 33세의 초등학교 교사, 조아린 네. 하리는 반듯하고 성품 좋은 예비 며느리였다. 몇 달 전 전세 계약이 끝나면서 결혼 전까지 전곡의 집 2층 방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 다소 낯설지만 함께 지내면서 서로를 이해해가는 시간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며칠 전부터 전곡은 이상한 낌새털을 느꼈다. 서폿, 하리나, 오늘은 오후 출근이지. 네, 어머님, 잠깐 볼 일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그날 아침 도연이 출근하자마자 하리는 황급히 외출 준비를 했다. 출근하는 시간도 아닌데 왜 급하게 택시까지? 전곡은 창문 너머로 하리니 택시를 타는 모습을 지켜봤다. 머릿속에 스친 불길한 예감.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면서도 발걸음은 본능적으로 핸드백 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하리니 탄 택시를 몰래 따라갔다. 이런 짓은 태어나 처음이었다. 가슴은 쿵쾅거렸고 손은 식은땀으로 젖었다. 택시는 강북의 낡은 골목길로 들어섰고 곧 도착한 곳은 하에마이 텅붕, 텔잠소망, 보육원 펌부이라는 허름한 건물이었다. 오래된 전곡은 보육원 옆 작은 카페에 자리를 잡고 창밖을 바라봤다. 잠시 후 하린이 마당으로 나왔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손을 잡은 건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하린은 무릎을 꿇고 아이에게 부드럽게 말을 건네고 있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미소를 띈 모습은 마치 아리 엄마와 아들 같았다. 그 순간 아이가 전곡 쪽을 바라보았다. 왼쪽 볼의 보조개, 짙은 이중 쌍꺼풀, 그리고 팔목에 있는 작은 점까지 도연이 어릴 때 모습이랑 똑같잖아. 전곡은 지갑에서 도연의 유치원 졸업사진을 꺼내 비교했다. 설마 그럴 리 없는데 심장이 떨렸다. 커피잔을 들던 손이 부르르 떨리며 속이 울렁거렸다. 그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 보육원 안으로 향했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하린이 놀라 뒤돌아봤다. 어머님. 전곡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린아, 저 아이 누구니? 하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이는 천진하게 물었다. 선생님, 저 할머니는 누구예요? 순수한 아이의 눈빛이 가슴을 찔렀다. 도연의 어릴 적 눈동자와 너무 닮았다. 그날 저녁 전곡은 하린과 마주 앉았다. 하린은 진실을 고백했다. 아이의 이름은 정지훈. 생모는 도연의 대학 시절 연인이었던 서지은. 지은은 유학을 준비하던 도연과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숨기고 혼자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몇 년 전 세상을 떠났다.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셨다고 하셨죠. 지은 씨가 마지막으로 도연 씨에게 연락하려 했을 때 전곡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내가 그 전화를 끊었어. 오히려 트렌드. 저녁이 되자 도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했다. 그러나 거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전곡은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지훈이의 얼굴이 자꾸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다.
도연아, 앉아봐.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요? 분위기가 왜 이래요? 하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전곡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이게 뭐예요? 도연이 한 장 한 장 넘겨보던 손이 멈췄다. 출생일은 지은과 헤어진 지 9달 후. 아버지 칸은 비어 있었고 아이의 이름은 정지훈. 아이? 그는 할인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 아이가 진짜 내 아이야? 오바. 작년에 우연히 보육원 봉사활동을 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닮았다 싶었는데 너무 똑같았어요. 그리고 지은 씨의 유품 중 일기장을 보게 되었어요.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하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 씨는 도연 씨가 자신의 인생에 책임감을 느끼지 않길 바랐어요. 그래서 끝까지 혼자 키우려 했던 거예요.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소망보육원에 있어요. 그 다음 날 도연은 직접 보육원에 갔다. 멀리서 그네를 타고 있는 지훈이를 보자 단번에 알아봤다. 나야. 내 어릴 적 모습이야. 해맑게 웃으며 해리에게 달려오는 아이. 도연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지훈아 인사하자. 여기는 도연 삼촌이야. 아이의 눈동자가 도연을 올려다봤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이에요. 5살이에요. 도연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하지만 아빠라는 말은 끝끝내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에 돌덩이가 걸린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을 펼쳤다. 도연아, 너는 지금 잘 지내고 있겠지? 나는 이 아이를 혼자 키우기로 했어. 너의 삶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이 아이에게도 내게도 눈물이 종이를 적셨다. 며칠 뒤 법적 절차를 위해 친자 확인 검사가 진행되었고 도연은 공식적으로 지훈의 아버지로 인정받게 되었다. 전곡은 아이방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하리는 조심스럽게 지훈에게 다가갔다. 지훈아, 오늘부터는 우리 집에서 자볼래? 진짜요? 여기서 살아도 돼요? 그럼 이제 여기가 지훈이 집이 될 거야.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전곡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다. 우대칭. 하지만 도현의 마음은 복잡했다. 엄마, 왜 그랬어요? 왜 그 전화를 끊었어요? 그땐 내 미래를 위해서라 생각했어. 너 유학 준비하던 시기였잖니? 그건 제 인생이고 제 선택이었어요. 지은 씨는 혼자 아이 낳고 혼자 키우다 죽었잖아요. 전곡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도 날 위했다고 했지만 결국 한 생명을 버린 거예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분간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날 밤 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대단서 하리는 조용히 도연의 문 앞에 음식을 놓고 돌아섰다. 그녀도 쉽지 않았다. 정말 내가 이 가정에 있어도 될까? 그러나 아이의 웃음이 떠올랐다. 지훈은 그녀를 진심으로 따랐고 순수하게 믿어줬다. 그래, 지훈이 곁에 있어주자. 그게 나의 역할이야. 그녀는 결심했다. 도연이 어떤 선택을 하든 지훈에게 엄마처럼 곁을 지켜주기로. 며칠이 흘렀다. 도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리는 매일 지훈을 돌보며 조용히 기다렸다. 전곡은 아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죄책감을 삼켰다. 그런 어느 날 아침 도연이 거실로 내려왔다. 하리나, 오늘 같이 보육원 갈래? 그 말에 하리는 살짝 눈을 떴다. 도연의 눈빛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안에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지훈이한테 아빠라고 말하고 싶어. 아직 무섭지만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 보육원 놀이터. 지훈은 혼자서 그네를 타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지훈아. 도연이 천천히 다가갔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도연 삼촌.
그 순간 도연은 무릎을 꿇었다.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조심스레 말했다. 지훈아, 사실은 삼촌이 아니라 아빠야. 정말요? 도연은 눈가가 젖어 있었다. 응? 너는 내 아들이야.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 지훈은 잠시 조용히 있었다. 그리고는 작은 팔로 도연을 껴안았다. 괜찮아요. 이제 같이 있으면 돼요. 그날 이후 지훈은 정식으로 도연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작은 방은 하늘색 벽지와 아이용 침대로 꾸며졌고 벽에는 지훈이 그린 가족 그림이 걸렸다. 전곡은 아침이면 아이의 도시락을 싸고 하리는 아이의 유치원 준비를 도왔다. 그리고 도연은 매일 퇴근 후 아이와 함께 놀았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아이의 웃음에 서서히 익숙해졌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우와, 우리 아들 최고다. 얼텐. 하지만 정곡과 도연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 있었다. 어느 밤 정곡은 아들의 방문 앞에 조용히 섰다. 도연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도연은 조용히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엄마가 잘못했어. 그때 지은이 전화를 끄는 건 이렇게 큰 결과가 될 줄은 몰랐어.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없이 지훈의 사진을 꺼냈다. 엄마, 이 아이를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 지은이도 엄마도 다 나를 위한 선택이었겠지. 하지만 그 선택이 어떤 의미였는지도 이제는 알아. 전곡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용서해줘서 고마워. 며칠 후 도연은 하린에게 물었다. 하린아, 우리 결혼식 다시 준비할까? 하린은 놀란 듯 도연을 바라봤다. 정말 괜찮겠어. 지금 상황에서 옹웅이? 이제는 더 숨길 것도 없고 지훈이도 우리 가족이니까 천천히 우리만의 방식으로 하면 돼. 결국 결혼식은 가족만 모여 소박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한옥 예식장, 국화꽃으로 장식된 무대, 전곡이 직접 손으로 만든 장식들이 빛났다. 하객은 단 12명. 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정도연 씨,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네,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조아린 애씨,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네, 아이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 지훈이 작은 손에 반지를 들고 앞으로 나왔다. 아빠, 엄마, 반지요?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리는 눈물을 흘리며 지훈을 안았다. 고마워, 우리 아들. 결혼식 다음 날, 가족은 서지은의 묘를 찾았다. 전곡은 국화 화환을 들고 무릎을 꿇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좀 더 너그러웠더라면 도연은 지훈의 손을 잡고 함께 인사했다. 지은아, 우리 아들이 잘 크고 있어. 걱정하지 마. 지켜봐줘. 지훈은 묘비 앞에 고개를 숙였다. 엄마, 안녕하세요. 저 지훈이에요. 이제 아빠랑 할머니랑 살아요. 엄마도 기뻐하시죠? 바람이 살랑 불었다. 국화가 흔들렸다. 오인덩. 결혼 후 내 식구는 한 집에서 조용히 살아갔다. 전곡은 매일 아침 아이를 깨우고 밥을 차렸다. 하리는 유치원 소풍에 도시락을 싸주었고 도연은 퇴근 후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었다. 저녁이면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지훈이 그린 그림을 함께 보며 웃었다. 여기 하늘에 날개 달린 사람은 누구야? 엄마예요. 하늘에서 우리 가족 지켜보시니까요. 전곡은 조용히 아이를 꼭 안았다. 어느 날 보육원 원장이 찾아와 지은이 남긴 작은 상자와 편지 하나를 전달했다. 우리 지훈이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땐 넌 멋진 청년이 되어 있겠지. 엄마는 늘 너를 사랑했어. 그리고 언젠가 아빠를 만나면 원망하지 말고 사랑해 주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니까. 편지를 읽던 도연은 조용히 말했다. 지은아, 고마워. 이 아이를 우리에게 맡겨줘서. 에잉, 할머니, 오늘 유치원 발표 있어요?
그래, 우리 지훈이 가족 그림 또 그렸어? 응, 이번엔 아빠, 엄마, 할머니, 그리고 하늘의 엄마도 있어요. 전곡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우린 진짜 가족이야. 마당에는 봄 햇살이 가득했다. 꽃이 피고 새싹이 올라오는 그 계절. 이 가족도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때로는 한 번의 선택이 많은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하지만 그 상처를 마주하고 책임지려는 용기,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심은 결국 다시 가족을 만든다. 완벽하진 않아도 이 네 사람은 진짜 가족이다. 외섬, 꽃이 피는 계절, 지훈이는 어느덧 8살이 되었다. 동그란 얼굴엔 어린 티가 사라지고 키도 쑥쑥 자라 있었다. 할머니, 저 오늘 발표회 있어요. 그럼 할머니가 제일 앞자리에서 봐줄게. 전곡은 허리도 조금 굽었지만 지훈이와의 약속은 절대 놓치지 않았다. 도연은 여전히 공무원으로 바쁘게 지냈고 하리는 이제 지훈이의 엄마라 불리는 게 전혀 낯설지 않았다. 엄마, 내 발표 때 떨리면 어떡해요? 그럴 땐 엄마 얼굴 보고 웃으면 돼. 지훈은 머쓱하게 웃었고 하리는 그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맞춤했다. 하늘은 맑았고 운동장은 아이들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졸업생 김지훈,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훈이는 당당히 무대 위로 걸어 나갔다. 손에는 한 장의 편지를 들고 있었다. 저는 김지훈입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고맙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맑았다. 도연과 할인, 그리고 전곡은 그 모습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우리 지훈이 참 많이 컸구나. 아자만드. 그날 밤 전곡은 지훈이의 책상 서랍에서 작은 편지 하나를 발견했다. 받는 사람, 하늘에 있는 엄마. 엄마, 안녕하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랑 새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처음엔 엄마가 없어서 울었는데 지금은 웃는 날이 더 많아요. 하지만 엄마도 항상 기억해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니까 엄마도 하늘에서 기쁘셨으면 좋겠어요. 지훈 올림. 전곡은 편지를 조심히 접어 지은의 유품 상자에 넣었다. 그녀의 눈가에 조용한 눈물이 흘렀다. 그날 이후 도연 가족은 매년 봄 지은의 묘소를 찾아 국화한 다발을 놓았다. 지훈이는 꼭 손편지를 준비했고 하리는 아이의 옷을 다려 입혔다. 이젠 가족이 많아서 좋아요. 지훈이가 말하면 전곡은 늘 같은 대답을 했다. 그래, 그게 가족이야. 많이 사랑하고 많이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올봄, 지훈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새 가방을 메고 아빠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아이. 그 뒷모습에 지은의 미소가 겹쳐졌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 울고 웃으며 만들어가는 것. 때로는 상처로 시작된 관계도 사랑으로 끝날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엔 하나의 미소가 있었다. 지훈이는 이제 18살. 누구보다 말이 많고 웃음 많던 아이는 요즘 들어 자주 조용해졌다. 책상엔 고등학교 교과서 대신 오래된 노트 한 권이 펼쳐져 있었다. 그건 엄마, 그러니까 생모였던 서지은의 일기장이었다. 도연 씨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 날, 나는 나보다 이 아이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 아빠 없는 아이로 살아가겠지만 그 아이가 언젠가 내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지훈의 눈앞이 흐려졌다. 자신이 태어났던 이유, 숨겨졌던 진심들이 한 문장 한 문장에 담겨 있었다. 에더? 그날 밤 지훈은 식탁에 앉아 할인을 조용히 바라봤다. 여마. 할인은 책을 덮고 아이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옹, 웨이? 얘들 지은아, 엄마. 많이 그리워요. 질문이 조용히 공간을 메웠다. 할인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응? 그 사람은 나보다 먼저 널 사랑했고 먼저 떠났지만 나한텐 영원한 동료 같은 사람이야.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물었다. 그럼 엄마는 지금도 내가 지은 엄마의 아이여서 힘들지 않았어요? 하리는 머뭇거리지 않았다. 아니요, 지훈이는 그냥 나의 아들이야. 며칠 후 지훈은 한 통의 편지를 썼다. 하늘에 있는 지은을 향해서. 엄마, 안녕하세요. 드디어 엄마의 글을 다 읽었어요. 읽는 내내 울고 웃었어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 저 지금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새엄마는, 아니, 그냥 우리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안심하셔도 돼요. 이제부턴 두 엄마 모두를 위해 열심히 살게요. 편지를 접은 그는 소중히 서랍 안에 넣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가족 앞에서 조용히 말한다. 저 대학은 심리학 전공하려고 해요.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도연은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고 정곡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리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며 말했다. 지훈아, 너는 이제 어떤 누구보다 멋진 어른이 되었구나. 시간이 지나도 진실은 결국 마음을 울린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들의 흔적은 아이의 선택과 삶 안에 살아남는다. 지훈은 이제 두 엄마의 사랑을 등에 업고 더 멀리, 더 깊게 걸어가기 시작했다. 30살, 지훈은 어느덧 아빠가 되었다. 작고 보드라운 손을 꼭 잡고 자신이 어릴 적 뛰놀던 공원을 함께 걷는다. 아빠, 엄마는 왜 사진에 두 분이 있어요? 작은 손가락이 앨범을 가리킨다. 한 장엔 하늘을 배경으로 한 사진, 또 다른 장엔 따뜻한 거실에서 찍힌 사진. 한 사람은 하늘에 있는 엄마, 다른 한 사람은 지금 곁에 있는 엄마. 지우는 조용히 아이를 안았다. 우리 지율이한테 들려줄 얘기가 하나 있어. 아, 무슨 얘기요? 아빠에겐 엄마가 2명 있었어. 한 분은 날 낳아준 분, 그리고 또 한 분은 날 길러주신 분이야. 둘 다 진짜 엄마예요. 응. 엄마는 꼭 피를 나누지 않아도 사랑으로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지율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작게 웃었다. 그럼 나도 엄마 2명 있으면 좋겠어요. 지우는 웃음을 삼켰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그 미소는 따뜻했다. 그날 밤 지우는 작은 편지 2통을 꺼냈다. 하나는 어릴 적 자신이 썼던 지은에게의 편지. 하나는 결혼식 날 할인이 몰래 써준 편지. 그는 2통의 편지를 나란히 놓고 지율과 함께 사진첩을 펼쳤다. 이분이 아빠의 첫 번째 엄마. 이 세상에 아빠를 보내주신 분이야. 그리고 이분이 아빠가 아플 때마다 안아준 엄마. 지율은 조용히 사진을 만지며 말했다. 2분 다 나도 지켜줄게요. 몇 주 후 가족은 모두 함께 지은의 묘소를 찾았다. 하리는 국화한 다발을 들었고 지율은 손편지를 준비했다. 지은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지율이에요. 아빠가 많이 사랑했던 분이래요. 그리고 저도 사랑해요. 그 순수한 목소리에 전곡은 등을 돌려 눈물을 훔쳤다. 지우는 조용히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고마워, 지율아. 넌 정말 따뜻한 아이야. 오대인색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하리는 지훈에게 물었다. 지율이한테 진실을 말하는 게 두렵지 않았어?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안 말하면 더 무서웠어. 우린 진실을 숨기며 살았던 세대잖아. 지금은 정직한 사랑을 가르치고 싶어. 하리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엔 아버지로서 아들로서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노트를 펴고 적기 시작했다. 지은 엄마, 오늘 지율이가 할머니께 인사했어요. 이젠 아빠인 저보다도 더 순수하게 사랑을 표현하네요. 저는 이제 아빠가 되었고 예전보다 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우리 가족 지금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노트를 덮었다.
창밖엔 달빛이 비추고 있었고 작은 방엔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다. 가족이라는 말의 의미. 그건 세대를 넘어 진심으로 이어져 가고 있었다. 과거의 진심은 다음 세대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는다. 가족은 결코 한 사람의 이름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사랑한 사람 모두의 이름으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